인생은 걸어가는 것. 성우 신기로. 대학을 중퇴한 게이브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그는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을 지켜보길 좋아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하고 상상할 때가 많았다. 어느 날 게이브의 어린 시절 스승이자 당시 일하고 있던 학교의 교장이 그를 불러 선생이 되면 어떻겠니? 네가 저 자리에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치는 모습이 그려지는구나 라며 용기를 줬다. 그날부터 게이브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고된 일과를 시작했다. 그리고 청소부로 일한 지 27년 만에 교사가 되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에는 교장으로 뽑혔다. 그가 청소부였을 때 만난 아이들이 학부모가 되어 자녀를 맡겼다. 그는 지금도 새벽 6시에 출근해 아이들을 맡는다. 누군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가 답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내 미래를 가로막게 놔두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남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 꿈을 향해 웃으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게 인생 아닐까요? 특별한 능력. 성우 신기로. 세계적인 보석회사 해리 윈스턴의 설립자인 해리 윈스턴은 네덜란드의 부유한 상인이 어떤 다이아몬드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던 윈스턴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얼마 뒤 그 상인은 뉴욕으로 왔다. 해리 윈스턴은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꺼내놓았다. 그러고는 다이아몬드를 상세히 설명할 전문가를 데려온 뒤 조금 멀찍이 앉아 있었다. 전문가는 다이아몬드의 품질과 평가 등급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런데 상인은 뜻밖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다이아몬드는 분명 최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던 것은 아니군요. 해리 윈스턴은 다급히 상인을 잡으며 말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제가 다시 소개해도 될까요? 상인은 자리에 앉았고 윈스턴은 열정적으로 보석의 장점을 설명했다. 보십시오. 햇빛 아래서 훨씬 찬란하게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투명하고 아름다운지 누구나 마음을 빼앗기고 말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상인은 말했다. 좋소. 그것을 내게 파시오. 상인이 떠난 뒤 윈스턴의 조수가 물었다. 전문가가 설명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장님의 몇 마디에 마음을 바꾼 거죠? 윈스턴은 미소를 띠며 답했다. 내게는 그 전문가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네. 전문가가 이런 내 능력을 배울 수 있다면 난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2배의 월급을 줄 걸세. 조수는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대체 무슨 능력 말입니까? 윈스턴이 말했다. 난 그 보석들을 무한히 사랑한다네. 이 일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게 바로 나의 능력이지.
아버지 마음이란. 글 김민성. 성우 신기로. 몇 년 전 헬스장에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왔다. 그는 여기저기를 돌며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따라했다. 나는 어르신과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다. 어느 날처럼 스트레칭을 할 때였다.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어깨에 역기를 얹고 운동하던 그가 뒤로 넘어진 것이었다. 나는 급히 뛰어갔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세요, 어르신? 괜찮아요. 나는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켰다. 바닥엔 젊은 사람도 들기 힘든 무거운 역기가 떨어져 있었다. 어르신, 제가 운동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정말요? 아휴, 내가 괜히 총각 시간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 뒤 나는 운동 자세와 호흡법을 알려드렸다. 그는 운동이 끝나자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다. 총각만한 아들이 있어요. 3년 전에 사고를 당해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아들을 업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1층까지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헬스장에 등록해 무거운 역기를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 아들을 업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의 주름진 눈가가 촉촉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나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는 8년째 서울에서 홀로 지낸다. 부모님은 지금도 내 안부를 물으며 걱정한다. 그렇게 확인해야만 편히 잠들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세 가지 실패. 성우 신기로.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그러자 스승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실패가 있단다. 성공을 물었는데 실패를 이야기하자 청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대해 알고 싶은 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알아야 해. 성공은 실패의 변형일 뿐이거든. 그럼 세 가지 실패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실패는 하기 싫은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야. 세속적 대가는 얻었으나 의미와 즐거움을 얻기는 어렵지. 두 번째 실패는 하고 싶은 일에서 실패하는 거야. 계속하면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지. 이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실험일 뿐이야. 세 번째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 당연히 실패도 성공도 없지. 그러나 인생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해. 가장 치명적인 실패지. 그렇다면 너는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 일을 찾거라.
그리고 신나게 하거라. 간디의 재치. 성우 신기로.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야기다. 그가 다니던 대학엔 식민지 출신 학생을 안입고께 여기던 피터스 교수가 있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터스 교수 옆에 앉았다. 그러자 피터스 교수가 말했다. 이보게,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란 없다네. 이에 간디가 말했다. 아,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화가 난 교수는 시험에서 간디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으나 간디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교수는 분을 사기며 간디에게 질문했다. 길을 걷고 있다가 2개의 자루를 발견했네.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들어있었어.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자넨 어떤 쪽을 택하겠는가?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나라면 지혜를 택했을 거네. 뭐 각자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황한 교수는 간디의 답안지에 신경질적으로 멍청이라고 적은 후 그에게 돌려줬다. 채점지를 받은 간디는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던데요? 그림 하나. 성우 신기로.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파는 엄마가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다.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우산 2개를 들고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으로 달려갔다. 아차! 엄마는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려다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다. 일할 때 입는 후줄근한 옷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에는 밀가루 반죽이 묻어 있었다. 영락없는 시장 아줌마였다. 예민한 딸이 혹시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산 너머 3층의 학원을 올려다본 엄마의 눈에 딸의 모습이 들어왔다. 딸은 창가에 나타났다가 뭔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아래쪽을 내려다보았고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이내 못 본 척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러기를 몇 차례 딸은 엄마가 여전히 기다리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결국 엄마는 실망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엄마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다. 벽에는 그림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하나하나 훑어보던 엄마는 한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비 내리는 날 우산을 들고 위를 올려다보는 여인 한 명이 있었다.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비록 초라한 차림새였지만 기분 좋은 웃음을 짓는 여인이었다.
당신의 거절 덕분에. 성우 신기로. 갓 대학을 졸업한 마틴 쿠퍼는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무선 전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업계에서 유명했던 조지를 떠올렸다. 그는 조지를 찾아가 월급은 안 줘도 좋으니 조수로 써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는 쿠퍼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언제 졸업했나요? 무선 기술은 얼마나 연구했죠? 쿠퍼가 대학을 갓 졸업했다는 사실을 안 조지는 손사래를 치며 그를 돌려보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한 남자가 벽돌 2개 크기의 무선 전화기를 들고 뉴욕 거리에 서 있었다. 바로 휴대전화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마틴 쿠퍼였다. 그는 조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지금 휴대전화로 거는 겁니다. 쿠퍼가 조지보다 먼저 휴대전화를 발명한 것이다. 마틴 쿠퍼는 훗날 이런 질문을 받았다. 만약 그때 조지의 조수가 되어 그의 연구를 도왔더라면 모든 공이 조지에게 돌아갔겠죠? 마틴 쿠퍼가 대답했다. 아니요. 만약 그가 나를 받아줬다면 나는 휴대전화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나만의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겪은 일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글 이지영. 성우 신기로. 기대에 부풀어 20대를 맞이했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녔다. 밥 사 먹는 게 아까워 도시락을 싸다닐 정도였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여름방학. 고등학생인 동생의 학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결국 휴학하고 전화 아르바이트, 학원 일 등을 하며 돈을 모았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동생은 무사히 졸업했다. 1년 뒤 학교로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불만이 마음속에 싹 텄다. 친구들은 벌써 취업했는데 난 그들보다 너무 뒤처졌어. 라는 생각에 투덜거리기 일쑤였다. 그 무렵 우연히 같은 과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받았다. 우린 오랜 기간 연애했고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 대학을 바로 졸업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그동안의 모든 일이 감사하게 다가온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 더 큰 복이 나에게 온 것 같다. 올해 30대를 시작하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리라 다짐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된다. 사랑의 계단. 성우 신기로. 어느 날 류 과장은 쉬차오칭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하지만 그녀는 10살이 많았고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까지 있는 처지였다. 때는 1940년
보수적인 시골 마을이 총각과 과부의 이야기로 발칵 뒤집혔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달아나 충칭시 장진에 있는 산속 동굴에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아내는 가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걱정 말아요. 함께 부지런히 사는 한 점점 나아질 거예요. 동굴에 산 지 이듬해부터 남편은 아내가 안전하게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하루도 빠짐없이 만들었다.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 나간 것이 50년 동안 6,000계단이 되었다. 깊은 산속. 뜬금없이 놓인 계단을 관리인이 발견한 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알려졌지만 부부는 큰 관심에도 아랑곳 없이 그곳에서 살았다. 2008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과 단 하루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던 아내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70세의 남편이 80세의 아내를 위해 50년 동안 매일 손으로 빚은 돌 계단은 지금도 많은 이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실수가 주는 것. 성우 신기로.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간단한 실험을 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도록 어떤 사건을 몰래 일으켰다. 그리고 절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그림 속에 담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반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지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창의적인 작품을 완성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목표를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일에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고 한다. 그 뜻밖의 일이 우연한 행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수에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